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국민혁명당 1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예. 우리 국민혁명당과 미국의 중국 해체 작전, 예. 뭐 실질적으로 뭐 중국 뽀개기 작전이죠. 뽀개기죠. 예. 예. 중국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예.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신문 지면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예, 예. 유튜브라든가 세계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예, 예. 이런 걸 보면 중국이 현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합니다. 예, 오늘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 성 부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띄워주십시오. 예. 오늘의 제목은 가슴 떨립니다. 국민혁명당과 미국의 중국 해체 작전.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네. 국민혁명당은 우리가 그 G2가 우리의 그 당헌 그 당규 그 행동 강령에 12대 정강 정책에 G2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네. 들어있는데 G2 국가 건설이 우리 12대 정책에 근데 있죠. G2가 된다는 건 중국을 해체하고 만주를 수복한다는 의미를 그냥 G2라고 우리가 짧게 표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G1, G2는 현재 G1 미국, 예. G2가 중국이니까 중국을 제쳐야만 예, 그죠. 실제로 제친다는 건 중국을 뽀개야만 그게 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미국의 전략이라든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차 문화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시진핑발 문화 대혁명 이런 내용들이 보면 중국이 스스로 한 100년을 후퇴시키는 후퇴하는 겁니다. 예, 이런 현 정책들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G2 국가 되는 날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게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 네. 지금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 우리가 고구려가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로 바꿉니다. 고구려에서 고려로 장수왕 때 국호를 바꿔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고리, 쿠리, 코리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고려라고 하는데 영어로 쓰면 코리아죠. 예. 그래서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이 당원 1,000만 명이 되면은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당원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응모 방법은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의 연락처 010-6839-9643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G2코리아 203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등록을 해놨다가 각 지역의 지역 책임자로 그분들을 또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당에서 이제 그 연수를 또 할 겁니다. 특히 이승만 전략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특히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양성하는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죠. 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또 연수 공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아주 국가의 대한민국의 이제 귀중한 인재로 쓰려고 하니까 많이 등록을 해주십시오. 예, 차차기 대통령은 저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나와야죠. 예. 차차기 대통령 저기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기 20대 30대 했더만은 40대는 사람 아니냐 하도 그래가지고 40대 20대에서 40대까지 했더만 10대들은 아니 우리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가 10대로 늘렸어. 그러니까 50대 어르신들 나는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50대가 60대도 나도 죽기 전에 한 만주한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기대 수명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현재 이제 거기에 곱하기 0.7을 곱하면 됩니다. 50세는 0.7을 곱하면 57, 35세인 거예요. 35.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거에 비교하면 35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60세는 68, 48, 40대인 거예요. 48세. 다 들어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30이라고 얘기한 거는 실질적인 우리가
생체학적 나이를 말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60대 돼도 48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국의 실향민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 가실 수 고향에 한번 가 고향 땅을 한번 밟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고향 땅 한번 고향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기 1,000만 명 국민혁명당 당원 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 가 보면 80대가 넘어야 노인회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0대는 전부 다 이제 이장님들을 하고 있고 60대는 청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0.7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 나이는 0.7을 곱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 우리 청년 조직 국민혁명당의 청년 조직이 강원도가 한 사람이 비었었는데 강원도까지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년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차차기 대통령과 이승만 전략연구소를 통한 우리 국민혁명당의 핵심 브레인들을 위한 이런 교육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이 G2가 된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중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연간 640조 원치 그 중국산 물건을 사주면서 미국이 중국을 키운 겁니다. 사실 중국을 키울 때는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가 늘어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이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고 그 발톱을 숨기기만 했다가 부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미국을 대항하는 세계 패권 국가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연간 한 140조 원치 미국산 제품을 사는데 그거는 뭐 주로 이제 콩, 대두, 콩, 뭐 옥수수, 뭐 이런 식량, 뭐 이런 것들, 쇠고기, 돼지고기 그런 것들하고 뭐 쭉 뭐 사오는데 연간 한 500조 원의 차익을 남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돈을 쓴 겁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그 부는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당원들이 이제 부를 편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뭐 진위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니까 평등하게 국민들에게 분배될 것 같은데 부의 불평등이 최악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한때는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도 먼저 쏘아 올려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뭐 핵 기술 이런 것들이 잠수함 기술부터 19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이 소련을 압도를 한 거지 그 전에는 소련한테 밀렸다고. 군사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밀리기도 하고 또 그 기갑전력 서유럽을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는 기갑전력 면에서 상당히 이제 밀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은 그 독일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딱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소련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공격을 하고 덤빈 거고 그래서 소련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또 미국한테 덤비니까 이제는 중국을 깨부수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키우겠다. 근데 한국 남한만 해가지고는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일단은 북한까지 통일을 시키고 그것만 해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동북 삼성까지 떼가지고 동북 삼성과 그 연해주까지 연해주까지 해가지고 한국에 붙여가지고 한국은 어느 정도 이 체급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인구도 뭐 한 2, 3억 되고 그리고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갖고 있고 하면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를 하면은 미국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시아에서 특별한 패권 국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 막는 역할을 바로 대한민국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우리는 지금 아주 뭐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홍익 인간 널리 세상을 사람을 이롭게 하다 그런 정신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복음 정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가지고 바보처럼 맨날 사기 당하고 하면서도 또 퍼주고 기술도 퍼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고속도로 깔아주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이 영토적 패권, 야심, 주변국을 침략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한테 돈 몰아주고 영토 몰아주고 기술 몰아줘가지고 한국을 키워가지고 한국을 2등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영원히 1등 하겠다는 게 미국의 패권 전략입니다. G2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줘도 미국의 칼을 겨눌 이런 의사라든가 칼을 겨누는 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기독교 동맹 우리는 뭐 여러분이 뭐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미국의 4,300여 명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미국의 모든 문물을 이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동맹으로 이어진 거고 그래서 6.25가 터지자마자 그 스미스 대대 540명이 뭐 일주일 만에 그냥 한반도에 들어온 거고 그 사람들이 스미스 대대 그 목숨으로서 죽어가면서 시간을 벌어줬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미군이 그러니까 1949년 6월 30일 날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들어오는데 178만 9천 명의 미군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독교 베이스가 없었다면은 불가능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을 계승하는 정통 애국정당으로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 국가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두 글자로 줄이면 아까 그 부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책들을 줄이면 건국과 부국입니다. 예. 건국과 부국을 우리가 이룩한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승만 정신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절대로 미국한테 덤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가 커진다는 거는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넓어지는 한국의 영토에 어디든지 간에 주한미군 기지를 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곧 미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인구가 넓어지고 영토가 많아지면은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한국이라 하더라고요. 현재 미국의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할 때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한테 이 항의를 하고 굉장히 독일을 굉장히 몰아붙였던 이유가 독일은 적국인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전부 다 수입해버리고 석유도 수입해버리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북 친중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눈치 본다고 미국의 석유를 왕창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도 그런 스탠스를 취했으면 뭐 상당히 좋은 이 평가를 받았을 건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독일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도 막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왕창 사가니까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고 한국의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은 그 가스나 오일을 더 많이 사갈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여기가 공업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 그러면 여기에 공장이 잘 돌아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나 뭐 오일 그거를 미국에서 더 많이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상품,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까지. 그러면 여기서 상승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상승작용이. 서로 윈윈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일하고 예. 만주가 우리 땅으로 연결되면 사실 그 베링해와 알래스카 사이에 예. 이 그 육로로 연결되는 이 파이프라인까지 개설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통일돼서 만주가 수복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죠.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키우겠다는 예. 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친중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어버렸고, 일중되고 그리고 이제 당교와 국민의힘은 또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교류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1중대 2중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정당이 있는 한은, 두 정당이 이 정권을 잡는 한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그죠. 이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예. 통일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충근 박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이 통일된 한반도가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국민혁명당만이 한국에서 미국하고 손잡고 북한이나 중국을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1958년에 대한민국 국무회의 기록을 보시면요, 제가 저것도 찾아왔습니다. 예. 저런 거 찾으려면요, 진짜 눈알 빠지게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침침해요. 저는 원래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대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건에 가지고 84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대만은 미 국무성의 조종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중국 해체한다는 겁니다. 네, 중국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전략과 동일하게 6개 나라 내지는 5개 나라로 이렇게 쪼개서 단일한 정부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이제 패권 국가로 도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리고 그 박정희 정신의 부국 강병을 보시려면은 저기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 역사는, 저거는 여러분 무조건 우리 당원들은 필독서로 사서 읽어보십시오. 저 책 시중에 안 나옵니다. 제가 방위산업학회 제가 홍보 이사라 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그 창고에 있는 거 제가 조금 재고를 갖다 놨는데 010-6832-0325입니다. 저거는 한 권에 5만 원인데, 제가 왜 저거를 꼭 사보시라고 하냐면은, 북한은 저기에 나오는 대로 재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중화공업에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요, 닉슨 독트린 이후로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예. 닉슨 독트린 하면서 중공하고 미국이 가까워지죠. 예. 예. 거기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냉전 시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예. 그 무상 원조 무기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 쿠데타로 딱 들어오니까 야, 없던 일로 해버리자 하고 그냥 그것도 유상 원조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못 만드는 무기는 안 팔겠다, 그렇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다가 북한이 제2의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북한은 제2의 기회로 보고 예. 바로 이제 한국전을 준비한다는 이런 준비 조짐들이 많이 보였죠. 예, 그러니까 6.25가 끝나자마자 바로 54년에 그 조소 그 원자력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한이 54년도부터 바로 저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테러가 이제 막 벌어지는데, 김신조 사태, 1968년 1.2.1 사태, 그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저기 1968년에 11월 달에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3차례에 거쳐가지고 12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푸에블로 납치 사건, 파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 정찰기 격추 사건,
현충원 폭파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벌어졌는데 요 책안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뭐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이유 뭐 화학 산업에 투자한 게 자동차 만들려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화학 산업에 투자한 거는 포탄하고 탄약을 개발하려고 화학 산업에 투자를 했고 전자 산업에 투자한 거는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 산업에 투자했고. 예, 근데 이제 지금 포탄 화학 예. 산업에서 풍산 예.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포탄을 만드는 기술을 그죠. 이제는 보유하게 됐죠. 그리고 조선 산업은 함정 건조하려고 예. 조선 산업에 투자했고 자동차 산업은 전차 장갑차 만들려고 한 거고. 저희들이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미군이 2차 대전 때까지 2차 대전 때 쓰던 구축함 예. 이 그것을 우리가 해군이 그때까지도 쓰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형 호위함이 건조되기 시작은 했는데 한국형 구축함 FFK라고 하는데 이거는 헬기를 탑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DD 미군이 2차 대전 때 쓰던 DD는 구축함은 헬기를 탑재할 수 있으니까 퇴역을 시킬 수 없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우리가 함정 건조를 작은 예. 호위함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초계함, 호위함, 지금은 결국은 저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니까 이지스 구축함까지 그죠. 예. 세계 최고의 이 함정을 만드는 기술까지 우리는 이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는 왜 만들었냐? 전시물자를 그 창원공단에서 만든 그 전시물자들을 저기 전방으로 수송하려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총공장, 우리 총 만드는 공장 있죠. 그거는 어디냐면 저 부산에 가면 금정산이 있는데 산 속에 숨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숨겨놨다고. 실제로 우리는 소총 하나 못 만들고 예. 이 철무 하나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사실 저기 월남전 하면서 예. 월남전 하면서 우리가 M16 소총 요거를 우리가 가져오게 예. 되고 이 콜트사하고 예. 이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 최신식 소총이죠. 예. 서방 국가의 최신식 소총인 M16 소총을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댐은 왜 건설했냐? 전국 공장에다가 공업 용수를 개발하려고 한 거고 그 항만을 개발한 거는 전시 물자를 보급받으려고 항만 개발한 거고 그리고 전국의 공업계 고등학교를 설립을 한 거는 산업 인력을 육성하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서 산업 인력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시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글자도 모르고 하니까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우디로 보내고 독일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80년대에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년대 초반 학번까지 한 중반 학번까지 이제 예. 공고 출신들 예. 굉장한 이제 우선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분들이 이제 공대 지금은 현재 공대 교수님들이 돼 있고 그죠? 예, 그 같은 계열 우대하는 정책을 써서 대학 갈 때도 20점을 주고 상당한 그 엘리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 금호공고 같은 경우에 굉장한 엘리트들이 그때 금호공고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 인력들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카이 가면은 그 부장님들 중에는 공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 기계 공고 뭐 예. 등등등.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공고라는 게 최고의 맞습니다. 엘리트층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한다. 산업전사, 산업전선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일하면서 싸운다 이게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예.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였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예.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아, 예. 일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국방과학 연구소를 이제 창설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육해공 각 군의 무기 개발소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통폐합을 하고 뭐 키스트도 만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무기 개발한 게 잠깐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국방부에다가 원자력 개발하라. 원자력 연구소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1957년에는 3단 로켓을 인천에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그리고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때 인하대학교, 인하공대였죠. 인하공대를 그 취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난 깜짝 놀란 게 저기 그 국방부 그 산하의 그 연구소에다가 잠수함용 배터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50년대에 잠수함 만들라고. 와 정말 진짜 이승만 대통령 때 비행기도 만들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진짜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잠수함이 우리 미국의 잠수함을 수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진짜로 미국의 잠수함 기술을 원자력 잠수함도 아니고 그냥 일반 디젤 잠수함을 수출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일 하데베사의 209급 1200톤짜리 1200톤짜리 잠수함을 독일에서 도입하고 첫째 함정 잠수함은 독일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둘째 잠수함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면허 조립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현재는 독일도 못 만드는 3,000톤급 3,000톤급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대한민국은 벌써 세척 진수를 시켰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때 이제 이러한 모든 바탕이 이승만 박정희 때 이승만 박정희 때 이 중화공업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산업기술 역량을 축적하니까 조선 산업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축적을 하니까 살짝 가서 한번 가서 조립 기술만 배워오니까 다 개발해 버리는 거예요. 쓱 가서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거를 하려고 하니까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고 10년 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유신 개헌을 하는데 다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뭐 총 들고 가가지고 그냥 삼선 개헌한 게 아니고 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때 투자한 것들이 1980년대에 삼저 호황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서울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동구권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89년도에 평양 세계 학생 축전을 하면서 그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파산되죠. 대한민국의 서울 올림픽을 한 거에 대해서 질투가 나니까 이제 평양에서도 청년 대축전을 했죠. 근데 평양은 그거를 주최할 만한 경제적인 북한에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냥 파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부터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는 거고 동유럽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동구권 88 올림픽 당시에 대한민국 서울 그러니까 냉전의 대리전을 치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서구 진영과 동구 진영의 냉전 대리전을 대한민국에서 치렀던 나라 그 볼품없는 나라가 88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와서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전쟁 치렀던 그 나라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줄을 안 서고 식당에 들어가고 줄을 안 서고 물건을 사고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소련을 비롯해서 전부 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러시아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고르바초프 전에 브루즈네프인가요? 브루즈네프. 브루즈네프였었던 것 같은데 브루즈네프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가득한 거야. 모든 물건 살 때마다 줄 서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 러시아 군 출신 총을 들고 크레물린 궁에 간 거야.
부르진 애플 죽이려고 달려가서 죽이겠다고 이 정말 못 살겠다고 너 죽고 나 살자고 총 들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부르진 애플을 죽이려고 거기도 총 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너 다음이야 임마 다음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와 보니까 자기들이 무시했던 나라인데 너무 풍요로워. 이걸 보고 동유럽이 러시아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동유럽이 붕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뭐 백곰 뭐 미사일 만들고 할 때 지금 현무 미사일의 원조죠. 그 미사일 만들 때 그 미국이 어떻게 기술을 줬냐면은 한국이 처음에는 로키드 마틴하고 해가지고 저기 이 미사일 뭐 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일단은 뭐 선행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180만 불만 먼저 주고 선행 연구를 하러 우리 학자들이 갔는데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거기에 설계도 하고 미사일 운용 지침서 책 이런 거를 통째로 들고 나와가지고 호텔에 퇴근할 때 와가지고 통째로 복사기 갖다 놓고 복사를 해가지고 한국에 다 보내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통째로 빼온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출기 일종의 틀을 만드는 그러니까 미사일 틀 만들고 하는 뭐 그것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은 그게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고를 들여오고 그죠. 그거 그러니까 사실 봐준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유출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필요하다 하면은 희한하게 그거 만드는 회사가 망해요.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거 만드는 회사가 희한하게 망해. 그래가지고 그거 다 주워 와가지고 그 짜 맞춘 게 그래서 한국이 미사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려고 이 백곰 미사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백곰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미군 관계자 거기서 이제 시험 발사할 때 참석을 했어요. 미군 고문관들이 와서 거기에 시연하는 걸 봤는데 미군 나이키 미사일은 검은 연기가 나는데 백곰 미사일은 연기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기술 유출시켜 줬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고 엄청난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 이야기들이 저 책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내가 이제 한면합사 거기 오래 계셨던 분들 여쭤보니까 어디 오래 가지고 비밀 창고 가가지고 한 보따리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쭉 보니까 한참 있다가 야 그거 들고 간 거는 그거는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뭡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기술 다 빼주는 거야. 그 미국 애들이.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여기 우리 강령이 G2가 있는데 G2가 뭡니까? 중국 해체 만주수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OLED, 선박, 기자재 등등 이런 전략 물자를 중국에 안 팔면은 그러면 중국 경제가 망하겠죠. 한국의 모든 공장을 다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은 소비재가 아닙니다. 바로 산업 물자를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고 사드 때 압박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으로부터 핵심 산업재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한 효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그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춰 놓으면은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미국이 허용을 했죠. 허용해 줬다는 건 너가 그냥 알아서 만들라. 원자력 잠수함 안 돼요 그겁니다. 야 우리가 꼭 알지?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그겁니다. 핵무기도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가 지금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경제를 완전히 마비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있는 애들이 110만 명, 그리고 유학생들이 7만 명, 그리고 이중국적에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하면은 한 15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고 있고 부동산도 다 사들고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져갑니까? 의료보험 지난 5년 동안 3조 원 넘게 부정 수급이 됐는데 그중에 2조 넘게 70% 이상이 중국 애들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현재 형제를 피부양자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 직계 존비속만 우리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할 수가 있고요. 돈을 내겠다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호적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적을 알 수 없어서 자기 아들, 딸로 다 등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족들이 이게 뭡니까 이거 서류를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정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우리가 대출 규제,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가 생활 자금으로 쓰려고 하면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도 1억밖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1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중국인들은 중국 은행으로부터 100%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안 좋고 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면 그거를 중국 애들이 다 사가는 거죠.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추진시키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이 뭡니까? 그 지방의 시장, 도지사가 거기에 경찰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친중 인사들이 그 시장이고 도지사면 거기에 경찰은요 완전히 예속되는 거죠. 완전 예속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원래 일중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중국에 완전히 예속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국민혁명당은 저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저렇게 써놓으면 당당하니까. 우리는 그 돈 더러워서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공은 자유홍콩에서 물러나라. 중공은 위구르의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중공은 티벳의 인권, 자치, 자유를 보장하라. 저것도 다 영어로 써놓고 이게 반중 정당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혁명당밖에 없으니까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전부 다 당원 등록을 해주시고 국민혁명당 TV도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이 이제 최근에 이 홍보 자료라든가 그 로고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중공이나 과거 소련의 그 포스터, 선전 포스터를 그대로 도용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기 국민의힘이 뭐냐? 영어로 피플 파워입니다. 피플 파워 파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피플 파워. 이거는 인민의 힘 또는 민중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이나 그런 민중 폭동, 권리기대에 사회주의, 개혁, 사회주의 그런 이야기할 때 이 전부 다 이런 데모를 조장할 때 이런 people 파워를 쓰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the fight.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이 뭡니까? 갈아엎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people 파워 이런 거를 쓰죠? 여기 타임지에 보니까 people 파워 해놓고 베이징, 모스크바, 소련, 중공, 소련.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들, 국민의힘의 여론을 조성하고 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베이징이나 모스코 이 피플 파워 부르짖는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 한국에서 손잡을 수 있는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부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대한민국도 지키고 저기 만주까지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21년 중국 민주화 포럼이라는 게 미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중국을 민주화시키겠다 이게 뭡니까? 해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뒤에 지도를 보세요. 저기 동북 삼성까지 통일한국에 그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저런 거 걸어놓고 네. 지금 하는 거예요. 동북 삼성을 대한민국의 지도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보세요. 거기다가 태극기까지 걸어놨죠. 태극기까지. 저 태극기 보이시죠? 예, 동북 삼성까지. 못 따라볼까봐 태극기까지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얘기야. 저 동북 삼성까지. 저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헝다 그룹이 중국이 난리 났죠. 기업들이. 지금 그 최대 부동산 그룹인데 저기가 지금 부도 위기랍니다. 그러면 저기가 부도가 나면은 중국의 은행 150개가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그 리먼 브라더스 은행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 뭐 모기지 사태 터졌죠.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거라고 하고 있고. 예, 중국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 그 운영하시는 분들 빨리 탈출하셔야 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예. 중국 내 부자들이 지금 일본 부동산에 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기업들한테 일일이 전해가지고 야, 그 나오라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예. 우리 대기업부터 이 기업 이 CEO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예. 예, 그런 움직임들이 중국을 중국화하라고 우리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권고지. 예, 압력이죠. 예, 압력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현대차도 뭐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SK 뭐 등등 이런 기업 대기업들이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때 자산을 매각하는데 그거를 사들이는 애들이 일본 기업이래요. 일본이 그래서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예. 자, 중국 내부 상황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중국 전역이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 배수로가 가짜라서 그래요. 그 배수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있는 곳도 가짜 배수로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도시가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침수가 되고 하니까 공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붕괴하고 그러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돼지, 가축 등 이런 이렇게 식량이 소실되는 거예요. 농사가 폭망하고 있고 식수, 식량 부족, 올 겨울에 대량 아사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예.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올 겨울이 중국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닥친다고 예.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식량 문제와 그다음에 난방 문제입니다. 예. 예, 아마 아사자 그리고 그다음 동사자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그 석탄 부족. 예. 그러면 전기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철소가 안 돌아가. 제철소가 안 돌아가면은 그 철판을 못 만들고 철판 못 만들면 자동차, 조선 줄줄이 망하고 그러면 그 하청 기업들 다 망하고 하청 기업들 망하면요 은행 부도 나는 거고 예. 부동산 거품 꺼지는 거고. 예, 호주가 쿼드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봉쇄에 나서니까 중국이 호주에 대한 이 무역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해야 되는데 호주산 석탄과 철광석의 이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받는 부메랑 효과는 중국이 오히려 받게 예. 되고 결국은 지금 석탄은 제철소에서 쓰입니다. 제철 과정에서 그리고 철광석 자체는 뭐 제철소 원료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철 철의 단가가 너무 후판이라든가 이런 철 단가가 올라 버리고 실제로 발전소는 중국은 대부분 예. 석탄 발전소입니다. 석탄 발전소. 예. 화력 발전소인데 석탄을 주 원료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석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제재로 이제 최신 반도체 및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이래 되면 앞으로 군사력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보너스 줬다가 야 토해내 이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공산당들에게 지급했다가 공무원들입니다. 네. 중국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가 이걸 다시 회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로 공무원들은 이 중국 국민들의 돈을 뜯기에 혈안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1,800만 원 이상은 인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개인재산 정부가 몰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그 뭐 연예인들 재산 다 뺏고 있고요. 기업인들 재산 다 빼앗고 있고 많은 공동 부유, 공동으로 잘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점지사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예. 자, 그러니까 실업자 폭증하지, 이재민 늘어나지, 불만 세력 늘어나지, 구호물자 부족하지, 중국 기업들 줄도산하지, 은행 부도, 거품, 부동산 거품 붕괴, 그리고 사교육 금지, 영어 교육 금지. 아니 그러니까 시진핑이 정말 황당한 이 제2의 문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진핑 사상을 학습하면 저 영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어가 왜 영어를 이제 교육시키지 않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 외부적인 인터넷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외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함으로써 우민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세대들은 이제 현재 시진핑이 이제 집권한 이후의 세대들은 영어를 모르는 국제적으로 이제 예. 완전히 국제 감각이 없는 우민들이 되는 겁니다. 예. 어리석은 백성들로 만들어서 결국 시진핑 개인의 우상화와 종신 집권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 사교육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무슨 전염병 핑계 대고 다 도시를 다 지금 봉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수지 9만 8천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4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부실인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간당간당 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이게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면은 그러면 이거 보수가 안 되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숨을 내는 거. 거기다가 지금 산사 때문에 또 비가 와가지고 이게 그 만수위까지 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내후 외환이고 거기다가 중국 지금 상해방 뭐 저기 장쩌민 계열하고 저기 시진핑 계열하고 또 치열하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상하이방하고 이제 지금 태자당 계열인데. 예, 북한이 이제 무너지면은 만주 지역으로 북한의 난민들이 대량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 마약도 들어갈 거고 뭐 아프가니스탄 뭐 또 난민들이 저기 또 중국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 탈레반이 들어가겠죠. 탈레반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그 탈레반이 미국 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 보면은 미군인지 탈레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미국이 저기 중국 저기 신장 위구르 쪽에 시설들 공격해놓고 탈레반이 했다고 뒤집어 씌울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키보드인데 중국 자판입니다. 중국의 컴퓨터 자판이고 그런데 성상훈을 쓰려고 하면은 CHEONG를 쳐야 되는데 영어를 그러면은 이룰성자도 나오고 뭐 토성 남성 여성 할 때 성자도 나오고 성자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면요 핸드폰 문자도 못 보내고 앞으로 저 키보드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손으로 써서 팩스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싱크탱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기 압록강의 황금평이 저기가 북한 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압록강 하류에 이 삼각주가 생겼죠. 근데 지금 미국이 저 황금평 지역을 북한에게서 장기 조차하여 가지고 미군이 주도하는 방안을 미국 싱크탱크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슬슬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황금평 비단섬인데 여기에 지난 5월부터 북한군이 이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중보만 막아버리면은 저 단둥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단둥이.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하면은 제주도에 미 해군기지를 건설할 겁니다. 미 칠함대를 제주도로 이전해버리면은 그 제주도가 어찌 되겠습니까? 제2의 하와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도도 콘크리트 섬을 부어가지고 저기도 요새화를 만들고 미군기지 저기 백령도 옹진반도 거기다가 미군기지 깔고 저기 원산항 청진 여기는 저기 어디가 신의주 저기다가 우리 돈으로 100% 우리 돈으로 아니 저 미국은 1달러만 내면 돼 미군기지를 깔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대한 체스판이 되는 거예요.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80년대 동구권 저 소련을 쪼갤 때 그때 내용인데 그거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 거대한 장기판이 되는 겁니다. 장기판. 저렇게 되면 이제 중공과 이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 것, 중공이 서해를 통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완전히 막히는 완전히 게 막히죠. 되죠. 그리고 예. 백령도에다가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은 이지스 오쇼라는 거를 제가 깔아버릴 건데 그러면 백령도에서 대련이 280km, 백령도에서 청도가 430km입니다. 이 이지스 오쇼가 뭐냐면 미사일을 쏘면요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중국이 미사일을 쏘든 간에 그 중국의 머리 위에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스 함에 보통은 이제 이지스라는 레이더 체계를 함정에 설치하면 이지스 함이고 그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섬에다 설치를 하면 이지스 어슈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육지에 설치하면. 예. 그래서 육지에 백령도 같은 데 설치를 하게 되면 중국 서북부 중부 지역까지 완전히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군산에 미 공군의 F-35가 배치되어 있는데 군산에서 북경이 1000km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다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백령도에서 북경은 750km니까 이 스텔스기가 이제 수시로 들어가는 거죠. 예. 중국 그리고 그러면 북경은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옹진반도 우리가 통일하고 나면은 옹진반도에 미군 기지를 갖다가 미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기지를 건설을 해주면은 저 대련 청도에 중국 해군, 공군, 미사일 기지들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해 인근에 보하이만에서 매장량이 1억 톤의 대형 유전이 발굴됐는데 저걸 중국어로 발음해서 보하이만이지 우리가 한자로 발음하면 바레만. 예. 바레만입니다. 근데 이 바레만의 원유가 저기 평양 앞바다하고 연결돼 있대요. 대륙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앞바다에서 미국의 엑소모빌하고 한국 기업하고 같이 빨대 꽂고 빨아 당기면은 저 바레만에 있는 석유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 다 하고 지분만 미국 기업에 그죠? 50% 줘버리면 누가 보호를 해주죠? 미국이 보호해 주는 거죠. 미군이 보호를 해주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그 7강구에 그리고- 저기도 그 석유가 뭐 한 4천조 원 묻혀 있다고 하는데 저기도 우리가 미국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이어도를 매립하면서 우리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 예. 미국과 공동 개발하면 누가 지켜주죠? 미군이 지켜주는 거예요. 미군이 지켜주기 미 때문에 항모전단이 예. 제주도에 와가지고 축치고 있으면서 계속 지켜주면은 누이 그러면- 좋고 그죠? 매부 좋고 모두 같이 야 꼭 좋은 거는 먹고 알 먹고. 둥지 떼어 불 떼고 예. 일석삼조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저기 대련이나 저기 청도에서 내려오는 중국의 해군은 저기 북해 함대가 완전히 완전히 저 서해에서 갇혀버리는 예. 거죠. 예. 자 그리고 저기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보면 섬이 한 3개가 있는데 저게 폭이 5km고 길이가 한 16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뭐 거제도 정도 되는데 저 섬들은 우리가 조차를 해요. 필리핀에서.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한국의 해군, 공군, 뭐 해병대 기지 깔고 이지스 어시오 깔고 하면요. 중국은 저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저기를 만약에 이제 조차를 해서 예. 한국군 기지와 예. 그 미군 기지를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결국 저쪽 중공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예. 이 남해 구단선 예. 이게 완전히 무력화되고 예, 그죠. 중공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예. 저 북쪽으로는 이제 일본 오키나와까지 해서 일본 열도가 거기에서 막게 되고 예. 저기가 나오는 지점인데 예. 막혀버리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가 되고 파산하게 되고 중국군이 한반도에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 저 정강훈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 한번 연설해달라고 했는데 그 미 의회에서 못 가셔가지고 그 뭡니까 저 연설 영상을 영상 보냈는데 자료만 보내주셨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간첩이고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연설을 해가지고 거기 한 600명 이상이 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현직 국무부 장관, 정보기관 사람들 다 와 있었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미 의회의 공식 기록으로 그 연설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은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을 해체할 수가 있고 그 해체를 하려면 국민혁명당 당원이 1000만 명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 운동에 참가해 주십시오. 전부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자,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19세기 초까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전 세계를 땅 따먹기 하는 게임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었는데 왜 영국하고 러시아만 해야 됩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그레이트 게임에 이제는 참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010-6839-9643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G2코리아 203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추천인 쓰라고 할 때 저 고영일 대표님 쓰시면 돼요. 고영일 대표님. 고영일. 성상원 우리 부위원장님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지역의 저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차기 대통령으로 저희들은 추천을 하겠습니다. 당원 가입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중국 보기는 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